116페이지 보시면 묶건대리 나오죠. 지금 묶건대리에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개념부터 잡을게요. 기초에 기초.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 묶건대리야. 병이 상대방이라고 놓고 볼게. 자,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본인 땅 팔았다고 볼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거 상상합시다. 병이 하단동에 땅 한 필지 살려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병의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병의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병을 갑의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된 병이 갑을 찾아가서요. 사장님, 땅 내놨다면서요. 이래. 그러니까 갑이 얘 땅을 내놓은 거는 맞아요. 맞아. 그런데 내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을에게 대리권 줘놨으니까 을인데 가보세요. 그랬어. 다시 병이 갑보고 당신 땅 내놨으니까 내인데 파세요 했더니만 갑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다고? 자기가 을에게 대리권 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요. 그 말을 믿고 을과 갑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대.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묶건대리죠. 그러면 대리 권한이 전혀 없는 자가 행위를 했는데 요 행위에 대해서 본인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왜? 대리권도 안 줘놔놓고 왜 대리권 줬다고 표시해서 믿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록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요처럼 비록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을 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웃잔다. 책임을 져요. 본인이 웃잔다. 책임을 진다. 요걸 뭐냐면 표현대리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표현대리도 묶건대리도 아니다. 표현대리도 묶건대리 맞죠?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 표현대리. 그런데 전혀 대리권 없는 자가요. 전혀 상관없는 상대방과요. 본인 땅 파는 계약을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사람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고 이 사람에게 언질하거나 관련이 없어. 그럼 그야말로 아무 관련이 없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남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계약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런 것조차 본인이 책임지면 안 되죠.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럼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묶건대리 지가 책임져야지. 요런 걸 말한다. 협의의 묶건대리. 이걸 좁은 의미의 뭐라고? 묶건대리하고. 요걸 두 개 합하면요. 넓은 의미. 광의에 뭘 한다? 광의에 뭐라고? 묶건대리라. 그러면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앞으로 그냥 묶건대리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묶건대리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묶건대리란 말이 나오면 협의의 묶건대리로 봐야 돼? 표현대리로 봐야 돼? 협의 묶건대리지. 그러니까 항상 용어가 표현대리는 표현이란 말을 꼭 써주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줄여서 묶건대리 나오면 뭘 말한다? 협의 묶건대리. 이거죠? 그러면 요래 놓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두 개를 다 볼 텐데 요거요. 협의의 묶건대리 중에서 계약의 묶건대리. 계약 묶건대리는 거의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나와. 그럼 그거는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이따 표현대리냐? 우짜다 한 번 나와. 근데 표현대리가 또 세 가지거든. 묶어서 나올 때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우째다 한 개 나와버리면요. 어떤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 똥 말똥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요. 이렇게 뭡니까? 효율성을 대비해서 요거는 꼼꼼히 볼 거고 요거는요. 조문 위주로 일단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판례는요. 5, 6월 달에 요약적으로 정리할게. 그래서 저거 시험이 잘 나오는 건 꼼꼼히 보고 요거는요. 조문 위주로 보고 갈게. 자, 일단 정리부터 하면 116페이지요. 묶건대리인데 대리인이 대리 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죠. 다시 대리인이 대리 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뭐라고? 대리권이 없는 경우고요. 묶건대리 규정책에 갈로를 줄 거 봐. 광의의 묶건대리 있죠.
갈로의 광의의 묶건대리 찾아서 요 광의의 묶건대리는 바로 밑에 뭐요? 협의의 묶건대리 하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 표현대리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의의 묶건대리에서 계약의 묶건대리 나오죠? 찾아서 이거 해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챙겨 두셔야 돼. 그럼 지금부터 협의의 묶건대 중에서 계약의 묶건대를 봅니다. 보십니다.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본인 부동산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무건 대리행위. 다시 그냥은 대리행위였잖아. 그 대리권은 없으니까 이걸 뭐란다? 무건 대리행위야. 자, 무건 대리행위는 법적으로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슨 효? 어? 자, 이게 헷갈리는 분은 또 방법이 있지. 값을 내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대리권 없이 내 땅 팔았어.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죠. 감히 내 땅을 팔아. 따라서 무건 대리행위는 뭐라고? 무효. 무효야.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걸 알게 됐죠. 본인이 알게 됐어. 그런데 니 뭔데 내 땅 팔아? 그런데 니 얼마에 팔았나 물어보니까 잘 팔은 거야. 내가 팔고 싶어 했는데 잘 팔았죠. 이거 니 잘 팔았네. 요즘 불경기에. 그럼 내가 그대로 추인해 줄게. 본인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 자, 추인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그냥 추후에 인정한다 생각하세요. 추인을 뭐라고 생각하라? 추후에 인정. 추후에 인정했죠. 그럼 이 계약이 뭐로 바뀌어? 유효로 확정되죠. 다시 뭐로 본다? 확정적 유효로 가. 확정적 뭐로 간다고? 유효로 가. 자, 그러면 들어볼래요. 무건 대리행위는 무효인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확정 유효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요거는 무효 뭐요? 유동적 무효. 다른 말로 불확정 무효라 그래. 다시 유동적 무효. 다른 말로 뭐란다고? 불확정 무효. 왜 불확정이야?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뀔 수 있죠. 본인은 추인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할 수 있어. 그럼 본인이 뭐 했다고? 추인을 뭐 한다고? 거절했잖아. 그러면 이 계약이 뭐로 바뀌어? 확정적인 뭐로 바뀌어? 무효로 바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건 대리행위에 대해서 무건 대리행위에서 본인은 뭐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추인 거절.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요. 본인 보고요. 당신 대리권 없는 자가 내인데 땅 팔았는데 추인할 거요 말할 거요. 3월 말까지 대답 좀 해줘서 촉구하는 걸 뭐라 그래? 최고. 아니면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 나 이 계약 없던 걸로 했는데 이 대리권 없이 내하고 팔았으니까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무건 대리에 대해서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요 최고 철회하죠. 이거는 지금부터 하나씩 보는데 뭐 어느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추인이야. 본인의 뭐라고? 추인. 그러면 여기 잠깐 쳐다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무건 대리잖아. 그리고 병이 상대방이야. 그러면 이제 본인 토지를 팔았다 볼게. 자, 본인은 뭐라고? 추인할 수 있죠. 본인은 뭐 할 수 있다고?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할 때는요. 요 사람과 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요학과 일방적으로 하면 될까? 일방적으로 하면 되지. 내 추인해도 돼요? 물어볼 일이 없죠.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다. 그죠? 두 번째, 추인을 할 때는요. 추인을 할 때는 첨부해야 돼. 예를 들면요.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본인 토지를 2필지 팔았어. 10번지, 11을 2필지 팔았는데 요 사람이 10번지는 추인하고 11번지는 안 판대. 그럼 이거는 결국 뭐로 볼 수 있어? 일부 추인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원칙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해야 되지. 하나만 팔겠다 이러면 지 입맛에 하는 거잖아. 안 돼. 이 사람이 한 필지인 줄 알았으면 안 살 수도 있잖아.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1억에 팔았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1억 팔았는데 자기가 1억 1,000만 원이면 추인해 주겠대. 이거는 내용을 변경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다시 일부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이 없어.
다만 예외 있죠. 잠깐 보실래요? 예외. 본인이 여기에 상대방이 여기서 뭐요? 승낙하면 되잖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내가 한 필지만 살게. 좋다 1,000만 원 더 줄게. 승낙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효력이 뭐라고? 없다. 자, 117페이지 제일 꼭대기 줄요. 계약의 무건들이죠. 무건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계약을 대리한 경우를 말해요. 효과 내릴게 효과. 계약의 무건대리는 줄 것일래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잖아. 원칙적으로 본인이 효력이 없어. 왜?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행위한 걸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죠. 다만 민법은 무건대리권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줄 것일래요? 일단 본인에게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이를 나중에 인정 추인했죠. 본인이 나중에 이를 인정 추인했죠. 그러면 소급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2번 이렇게 일단은 무효지만 후에 유예될 수 있는 경우를 줄 것이고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뭐라고?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세 줄 볼래요? 동그라미 3번 세 줄에 따라서 무건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에게 줄 것일래요? 본인에게는 뭘 하고? 추인권, 추인거절. 바로 밑에 상대방에는 뭐요? 최고권, 철회권. 별도로 인정해요. 제일 먼저 추인 갑니다. 추인인데 본문으로 바로 가봐요. 기획의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무건대리에서 행해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해서 사법상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목적이라는 의사표시죠. 줄 것이고 무건대리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잖아요. 무건대리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은 무슨 행위라고?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그 추인은 뭐요? 의사표시 전부에 되죠. 따라서 그 다음 줄 것일래요? 일부에서 추인하거나 일부 추인.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죠. 변경 추인.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 효력이 없어. 다시 일부에서 추인했다.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뭐라고? 없다. 넘기시고. 추인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행사 방법인데 두째로 쪽에 그것만 칠게. 명시적이든 묵시든 묻지 않는다. 다시 추인은 묻지 않는다. 묵시적으로 가능해요. 좀 이따 잠깐 볼게요. 명시적은 물론이고 뭐도 가능하다. 묵시적도 가능하다. 추인의 상대방이죠. 잠깐만 보실래요? 자, 본인이 무건대리에게 추인해도 될까 안 될까? 내 당신이 한 매매 내가 인정해줄게 돼 안 돼? 되겠죠? 다시 무건대리에게 해도 되죠? 자, 직접 상대방이 추인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자, 요 사람이 다시 넘긴 사람을 승계인이라 부르거든요. 요 사람에게도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자, 그러면 본인은요, 무건대리에게 추인해도 되고, 직접 상대방이 추인해도 되고, 승계를 해도 된다. 일단 요거고. 두 번째, 요 사람이나 요 사람에게 추인하면 효력이 바로 생기지만, 문제는 요 사람에게 추인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요 사람이 추인을 언제 했냐면요, 3월 20일 날 추인했어. 3월 20일 추인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즉, 본인이 무건대리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이 철회를 했어. 3월 21일 날. 3월 21일 날. 그럼 이거는 추인으로 가야 돼? 철회로 가야 돼? 철회로 가야 되죠? 그럼 결론. 무건대리에게 추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그걸 뭐라고? 알아야 효력이 있다. 알기 전에는 뭐 할 수 있고, 철회하면 철회로 간다. 혹시 이해가 돼? 네. 이 사람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 상대방 보고가 중요한데 저들끼리 추인했다고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있다 그 말이야. 모르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리얼 상대방 있죠? 상대방인데 그 해설로 바로 가봐. 해설로. 추인은 반드시 대리행위에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줄 건 안 돼서 무건대리인 줄 것이고, 무건대리인. 바로 밑에 직접 상대방 줄 것이고, 직접 상대방. 쭉 가서 승계인 줄 거, 승계인. 자, 누구인데 할 수 있다? 무건대리인. 두 번째, 직접 상대방. 마지막으로 뭐? 승계인 할 수 있다. 그죠? B번, 다만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예를 들어, 자, 줄 것일래요? B번 오른쪽에 줄 거, 예를 들어 다음에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했죠? 누구에게? 무건대리인에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의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져? 본인이 무건대리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줄 것일래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무건대리인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철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실래요?
이 사람이 3월 1일 날 무권 대리했고요. 이 사람이 추인을 언제 했냐면요. 3월 20일 날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원칙요. 원칙이고 추인을 하면 원칙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될까? 소급에서 유효로 될까? 소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3월 1일부터 유효했던 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무건대기를 추인하면 소급에서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그래서 133조 보시면 133조 보시면 어쩐다? 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줄 것이고 계약 시에 소급하여. 언제라고?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 항상 소급표는 누구를 해치면 안 된다? 제3자를 해칠 수는 없어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뭐라고? 못한다. 되겠죠? 똑같아. A번 부분 똑같아. 밑에 해설에 본인이 추인하면 무건대리인은 무건대리 당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확정교육이 되죠. 단 제3자로 해칠 수는 뭐라고?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판례 1번인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요 사람이 대리권 없이 본인 땅 팔아가지고 계약금 받았거든요. 돈 받았어. 이걸 본인 갖다 준 거야, 본인. 본인이 돈 받더만 뭐라냐면 돈을 받으면 뭐요? 이 뭔 돈이요? 이래, 뭔 돈이요? 당신 하단에 있는 당신 땅 팔았는 계약금인데 이러니까 갑이 시구순도 받아였죠. 그럼 뭐로 봐? 주인. 이건 일종의 묵시적 주인이야. 왜? 주인한다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주는 돈을 받았잖아. 매매대는 알고 받았으면 이건 뭐로 본다? 주인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주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했죠. 자, 판례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건대리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 전비를 받아붙잖아. 오른쪽 페이지 판례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건대리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의 전비를 받으면 뭐로 본다? 주인으로 본다. 자, 이번엔 잠깐 쳐다보실래요? 아버지 땅을 아들이 대리권 없이 팔았어. 아버지 땅을 아들이 대리권 없이 팔았는데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땅을 넘겨줬어. 넘겨줬다는 말은 뭐예요? 추인. 그걸 추인한다는 말이잖아. 넘겨줬다는 말은 추인한다는 말이잖아. 안 그러면 안 넘겨줄 거 아니야. 이번에 무건대리인의 장남의리 서류를 위조해서 매도한 갑의 아버지 부동산을 갑이 상대방에게 인도했잖아. 그 부동산을 뭐라고? 인도했다는 것은 뭐 한 거로 보는 거야? 추인한 거로 보잖아. 그리고 1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했다. 그러면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5번 내려갈래요? 판례 5번. 처가 타인으로부터 돈 빌리면서 처가 다른 사람부터 돈 빌리면서 누구 부동산?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했잖아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저를 차용한 빌린 자에게 이전하고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 체결 합의. 남편이 나중에 요렇게 하고 합의를 일단 했죠.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됐다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합의를 하는 순간 뭐라 본다? 추인한 거로 봐주겠다. 그 남편이 책임지겠다는 소리야.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잠깐만 요거는 이제 요거 설명할 때 요걸 내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져. 자, 여러분들이 갑이야. 여러분들이 본인인데 어떤 사람이 대리권 없이 여러분 땅 팔아먹은 걸 알게 됐어. 내가 있는데 어떤 인간이 내 땅을 허락도 없이 팔았어. 그걸 알게 된 내가 뭐라고 생각해? 저 인간 참 웃기네. 내 인데 등기가 있잖아. 내 등기가 있는 내 부동산을 지가 뭔데 팔아? 웃기네. 나는 뭐요? 아무 생각 없다고 니 알아서 해라. 내버려뒀어. 내 땅을 대리권 없이 팔았다는 걸 알고는 가만 내버려뒀어. 그러면 추인이 될까 안 될까? 예?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내버려뒀다고 주인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 그죠?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주인이 되는 것은 뭐라고? 아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시읒의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 볼래요? 시읒의 판례 1번. 무건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 않고 뭐라고? 장기간에 걸쳐 방치책가시고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내버려뒀다고 주인이 되는 것은 뭐라고? 아니다. 추인했다고 볼 수 없죠. 똑같은 논리로 2번. 무건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는 장기간 형사고소 안 하고 내버려뒀다고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뭐라고? 없다. 되겠어요? 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인이야.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무건대리 행위는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요. 추후에 인정하면 유효로 돼서 본인이 책임을 뭐라고? 진다. 본인은 추인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죠. 그리고 추인 거절 안 하고 내버려뒀다고 추인 거절 안 하고 내버려뒀다고 책임져 앉아? 앉아.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찝찝하잖아.
다시 누가 내 땅을 대권 없이 대리권 없이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버려뒀다고 책임이 안 져. 근데 그런 사실 알면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뭐요? 적극적으로 주인 거절해서 나 그 주인 안 한다. 주인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본인은 책임 안 지면 되죠. 이거는 간단한 거야. 그래서 2번에 주인 거절에 기억합니다. 본인은 주인 거절을 통해서 무건대를 체크하시고 확정적 무효로 만들어버리지. 주인 거절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다시 주인 거절하면 뭐가 된다고? 확정적 무효.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아버지 땅을 아들인데 아버지 땅을 아들이 허락 없이 대리권 없이 팔았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자,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 왜 돌아가셨을까? 에? 화병. 열받아서 돌아가셨죠? 그럼 요렇게 상속이 된 거야. 요렇게 뭐가 됐다고? 상속. 항상 아무 말 없이 상속, 아무 말 없으면 단독 상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요 사람이 상속받았으면 이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건 대리인이었죠. 지금은 무슨 지위를 상속해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잖아. 그럼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 됐죠. 본인이 되고 나니까 뭐냐면 야! 난 지금부터 본인이다. 따라서 요 무건 대리 행위를 추인 거절하겠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예? 가만 봐. 지가 저질러 놔놓고 자기가 매매를 해놔놓고 이제 본인이 됐으면 자기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추인 거절하면 태도를 바꾸면서 시인이 치게 허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본인을 상속받는 순간 이 계약은 유효로 바뀌어버려. 따라서 자기는 이행을 해야 되지 추인 거절하면 안 되죠. 혹시 등기를 넘겨줬다면 이전까지 해줬다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짓을 하면 시인이 치게 반해서 허용되지 않아. 그럼 다시 본인의 지를 상속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주인을 거절하거나 등기 말소하는 것은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니은 마지막 줄요. 119조, 법 19조인데 줄 끊었죠.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뭐 했다고? 상속받고 나서 이제는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건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뭐라고? 없다. 허용 안 돼요.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 B번은 지금 볼라 하지만 시험에도 안 나왔어. 자, 그렇게 보십니다. 자, 본인은 무건 대리에서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서 자기가 책임질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해서 자기는 책임 안 질 수도 있다. 상대방은 여기에서 최고 처리할 수 있는 최고부터 봅니다. 최고가 무슨 뜻이다? 촉구. 자, 요 사람 보고 3월 1일 날 했다 볼게. 당신 대리권 없는 의리 내인데 당신 땅 팔았는데 이 무건 대행위를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3월 말까지 대답 좀 해줘서 촉구하는 게 뭐라고? 최고. 3월 말까지 대답해달라 촉구하는 게 뭐라고? 최고. 그럼 이 사람이 3월 말까지 대답이 올 수도 있고요. 대답이 안 올 수도 있죠. 자, 대답이 왔을 때는요. 추인하겠다는 대답이 올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하는 대답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대답이 온 대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이 확답이 온 대로 추인하겠다면 추인으로 가서 본인 책임지고 추인 거절하면요. 끝나는 거고 무효로 돼서 본인 책임 안 지는 거야. 문제는 대답이 없을 때는 항상 뭐요? 문제가 생기잖아. 왜? 이 사람은 추인한 거로 보고요. 이 사람은 추인 거절하겠다고 본다. 이렇게 싸울 수가 있잖아. 항상 이런 거는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면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야. 법으로 미리 딱 정해 놓고 있어. 이 시험은 요게 주로 나오겠죠. 요게. 그래서 대답이 없을 때는 추인한 거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 시험에 수태 나왔어, 수태. 그 다음에 요때 대답은요, 발신주의라는 거 하고, 추인 거절이라는 거. 다시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무건 대리행위를 추인 여부, 추인할지 말지 여부를 촉구,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에서 본인의 확답이 바라지 않았죠? 확답을 보내지 않았죠? 그럼 뭐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두 번째. 그럼 이게 추인으로 갈지, 추인 거절로 갈지, 이 사람은 전혀 결정권이 없죠? 본인이 확답하면 본인의 결정대로 가고,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대로 효력이 생기지 상대방은 전혀 결정권이 없어 물어만 받잖아. 따라서 최고는 상대방의 선의 악이 불문한다. 이 말이 나온다고. 선의 악이 뭐요? 불문. 이게 무슨 소리냐? 선의는 물론이고 뭐라고? 악이. 알았더라도 뭘 알았냐? 요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채권이 있다.
민법 총지에서 제한 능력자를 제외한 민법 총지에서 악의자에게 뭔가 인정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가끔씩 나오겠죠. 자, 무건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악의, 무건 대리라는 걸 알고 했더라도 뭐는 할 수 있다? 최고는 할 수 있다, 이거. 그게 돼? 최고. 두 번째는요, 최고는요,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까? 무건 대리에게도 할 수 있을까? 이거요. 예? 자, 본인이 봐봐요. 최고는 추인할지 말지 대답하려 하는 거잖아. 근데 무건 대리는 추인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고는 누구인데 한다? 본인에게만 하지, 무건 대리는 할 수가 없다. 최고 찾으시고. 자, 131조부터 볼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했죠. 상대방은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에게?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제공할 수 있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책하시고 발하지 않았죠. 농담으로 손이 아니고 발이야. 발하지 않았죠. 그럼 추인 거절. 이 추인 거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추인 거절하는 거 본다. 뭐라고 자꾸 꼬실까? 추인한 거로 본다. 자꾸 꼬실 거냐? 추인한 게 아니고 뭐라고? 추인을 거절. 밑에 해설 갑니다. 해설인데 어딜 보시냐면 동그라미 디귿 내려가면 돼. 동그라미 디귿. A번 최고권자라는 상대방을 줄 거놨죠. 상대방의 선악의는 묻지 않는다. 악의를 동그라미 쳐.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권이 있다. 기억해야 돼. 악의의 상대방도 뭐 있다고? 최고권이 있다. 그 다음에 B번 추인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최고는 누구인데 할 수 있다? 본인에게. 다시 최고는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무건 대리게 하는 최고 못해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최고 효과죠. 상대방의 최고이다. 본인이 확답을 발신이야. 발신. 발하지 않으면 주인을 뭐 한 거로 본다? 거절. 주인을 뭐요? 거절. 자, 요번에 이제 철회로 갑니다. 보실래요? 이 상대방이요. 이 계약을 없던 걸로 만드는 게 철회야. 철회란 것은 계약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이 없던 걸로 만드는 게 철회죠. 그러면 철회를 하면요. 이 계약이 뭐로 바뀌어? 확정적 무효. 다시 철회하면 계약이 뭐로 바뀌어? 확정적 무효. 그러면 첫째, 이 사람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 계약을 없던 거로 만드는 결정을 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처리하면 그냥 무효가 돼쁘죠. 따라서 요거는 어쩐다? 선의에 한해서만 인정되잖아. 이 무슨 뜻이야? 요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모르고 계약한 사람만 처리할 수 있지.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왔으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무건된 내 상대방의 선의일 때는 최고도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죠. 근데 무건된 상대방이 악의일 때는 알고 했을 때는 처리는 할 수, 다시 말점에서 최고는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 철회는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까? 무건대리에게도 할 수 있을까? 응? 요 계약을 없던 걸 하니까 요 계약은 요 사람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리는 뭐예요? 처리는 무건대리도 할 수도 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상대방이 처리 갑니다.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 때까지. 자, 잠깐 볼래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돼쁘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되니까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끝난 거니까 그걸 건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일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이죠. 누구? 본인, 대리인에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as으면 안때 악이면 처리할 수 없죠. 그렇지 않다. 자, 해설 들어갑니다. 의에 상대방이 스스로 무건 대리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수 있는 권리인데 디귿 갑니다. 디귿. 줄 거 났죠? 선의의 상대방 처리할 때 체크하시고 선의.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지 악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어. 두 번째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 체크하시고 무건 대리 체크하시고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무건 대리 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간적 한계는 아까 봤죠? 언제까지? 본인이 추인일 때까지. 뭐라고? 본인이 추인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어.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하고 나면 상대방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뭐라고? 없다. 그거까지만 봐. 철회 효과죠. 상대방이 처리하면 무건대리는 체크하시고 확정적 무효야. 철회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본인도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135조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130초분은 바로 밑에 나와. 자, 이렇게 계약의 무건대를 받고 양갈로 4번에 갈로의 제목에 갈로를 줄 적어봐.
갈로에 뭐라 돼 있어? 무건 대리인의 책임. 그게 135조인데 요거는 지금부터 볼 텐데 요거는 조문을 꼼꼼히 보시면 돼. 설명을 잘 드시고 이해가 되면 조문만 보시면 돼요. 조문. 그럼 잠깐 보실래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매매를 했어요. 본인 땅 팔았죠. 근데 만일에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시키면요. 자기가 책임자 앉아. 자기가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을 하면 자기가 책임자 앉아. 안 주고 본인이 책임지잖아. 예? 그런데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을 못 했어.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 못 했으면 무건 대리죠. 두 번째, 무건 대리라도 본인의 추임만 받으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죠. 본인의 추임만 받으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 그런데 본인의 추임도 받지 못했죠. 자, 그럼 봐봐.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도 못하고 본인의 추임도 받지 못했죠. 그러면 꼼짝없이 지가 책임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다시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도 못하고 본인의 추임도 받지 못하면 책임져야 된다. 두 번째, 책임을 질 때 이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는요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요 이행 책임을 질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지를 선택을 하는데 누가 선택할까? 무건 대리 선택할까? 상대방 선택일까? 자, 이거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상대방 보호야. 근데 잘못한 인간에게 선택권 줄 리가 없겠죠. 누구 선택이다? 상대방 선택.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어. 시험 뭐라고 잡고 오실까? 무건 대리인 선택을 꼬시겠지. 뻔해. 무건 대리 선택이 누구라고? 상대방 선택이라 상대방. 그럼 요 사람이 이행하라 이라면 이행하고 손해배상 책임지라면 손해배상 책임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는 이제 됐죠?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 잘 들어. 무건 대리인 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상대방 보호. 그러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상대방도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보호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경우는 보호할 필요 없어? 똑같잖아. 똑같아. 상대방이 요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어쨌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야. 다시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책임이 안 져.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상대방은 어찌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상대방은 어찌 한다?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무건대리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요거 말 기억나요? 조금 이따 또 하겠다. 오늘 또 하겠는데 우리 민법은 일단 상대방 보호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상대방 보호보다 더 중요한 거, 상대방보다 더 중요한 거, 대빵으로 중요한 게 뭐야? 상대방 보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야? 제한 능력자 보호. 제한 능력자는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든 거래 안전이 박살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왜? 제한 능력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됐어? 다시 우리 민법 뭐가 우선이라? 제한 능력자 보호가 제일 우선이야. 근데 제한 능력자가 없을 때는 상대방 보호하는 거야. 그럼 만일에 요 무건 대리인이 미성년자야. 제한 능력자가 대리권 없이 할 때 네가 책임져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보호해야 돼.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무건 대리를 했을 때는 비록 상대방이 피해보다 어쩔 수 없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면 무건 대리 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제한 능력자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반대해서가 뭐예요? 무건 대리는 행위 능력자라 이 되고 행위 능력자가 책임져. 그 다음에 상대방은 짠다?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야 책임을 물을 수 뭐라고 있다. 자, 135조 보실래요? 상대방에 대한 무건 대리의 책임인데,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자, 첫째는 대리권 증명하지 못했죠. 대리권 증명.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대리권 증명 줄 것이고 본인의 추인이 없죠. 대리권 증명하지도 못했죠.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죠. 누구 선택이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야. 다시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가 대리권 증명하도 못하고요.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뭐라고? 있다. 2번,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자,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죠. 그거 줄 거, 대리권 없다는 사실까지 줄 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어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사람이 지하능력자다.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사람이 지하능력자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도 없다.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능자다.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말이야. 그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 볼래요? 동그라미 니은 체크해봐.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에 우찌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 다시 상대방은 계약 당시 우찌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어쩐다?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리을에. 마지막 비읍에 무권 대리인의 과실 의무는 묻지 않죠? 그래서 A번 오른쪽에 무권 대리인의 무과실 책임 줄 것이고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 무슨 책임이라고? 무과실 책임이다. 그 정도만 칠게요. 나머지 너무 많이 볼라 하지 말고 전문 위주로 보시면 돼. 넘기세요. 효과요. 무권 대리는 누구 선택이다? 누구 선택이라고? 상대방 선택해서 상대방의 계약을 이행하든지 이행할 것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뭐라고? 진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단독개인 무권대리는 요번 순환에 안 볼 거예요. 요거는 중요한 거는 계약의 무권대리고 요거는 나중에 요약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돼. 그 정도로 협의의 무권대리 정리할게요. 잠깐만 찾아봐.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요거는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 안 져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그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는 해마다 나온다 그랬어.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뭐요? 표현대리인데 요 표현대리는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죠.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씩 나오는 묶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대부분 125조, 126조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어떤 경우는 10년이나 뭐 5, 6년 만에 한 번 나올동 말동이야.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뭡니까? 조문 위주로 볼 테니까 보세요. 그럼 표현대리가 뭔가부터 보는 게 의 봐봐. 의의 123페이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지만 자, 줄 거 보실래요?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이지만 오른쪽에 마치 대리권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죠. 대리권처럼 외관 갖추고 있고 이게 포인트야. 그런 겉모습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거나 본인과 관련성이 있잖아. 비록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 주거나 관련성이 있죠. 그런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야. 누구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야, 상대방. 그러니까 무권대리인 본인에게 책임을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대리야. 고정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상대방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주세요. 누굴 뭐요? 상대방 보호가 뭐요? 원인이에요. 상대방 보호에 초점을 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히 넘기시고 125조를 찾으세요. 자, 그 표현대리는 복습할 때요. 자세히 볼라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요약집으로 간단히 정리해놨으니까 요약집 수준만 보면 되지. 이 책처럼 이렇게 많이 볼 필요 없어. 효율적인 공부를 해라. 자, 본인이 있는데요. 아까 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타인이고요. 타인이라 부르고 요 사람을 제3자라 불러요. 제3자인데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병이 갑을 찾아가서요. 사장님, 하단동에 있는 토지 내놨다면서요. 매물로 내놨다면서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매물로 내놓은 거는 맞는데 자기가 직접 계약하는 게 을에게 대리권 줘놨으니까 을인데 가보라 했죠. 자, 그러면 본인이 제3자 보고 뭐라 했어요? 자기가 타인에게 뭘 줬다고? 대리권을 우짠다? 줬다고. 대리권을 줬다고 제3자에게 뭐 한 거야? 표시. 뭐 했다고? 표시. 다시 자기가 타인에게 을에게 매매 대리권 줬다고 제3자에게 뭐요? 표시를 했죠. 그래서 요 사람이 그걸 믿어야 되죠. 늘 하지만 상대방은 보호할 때는 어찌되어 선임무과실이야 보호되지 악의고 과실이 있으면 보호 안 한다 그랬죠. 요 사람이 그걸 믿고요. 뭐라고 믿었어? 아, 이 사람이
갑의 토지를 계약할, 매매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이요. 과실이 없이 을을 찾아가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대리권 준 일이 없더라는 거죠. 수권. 대리권 줄 일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대리권 없죠. 이 사람이 대리권 준 일이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잖아.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가 행위를 했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과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죠. 와요. 대리권 안 줘놔놓고 왜 이 사람에게 대리권 줬다고 표시를 해서 믿게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상대방 볼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요게 뭐라고? 125조 표현들인데 제목을 125조요. 제목을 꼼꼼히 새겨야 돼. 표현들이 볼 때는 제목을 꼼꼼히 새겨. 제목이 뭐야? 볼래요? 책에 봐봐. 제목이 뭐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잖아. 125조 줄 것이고. 다시 뭐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다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한 표현들이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럼 다시 볼래요?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고 그걸 믿고 타인과 거래했는데 사실은 대리권 준이 없죠. 자, 그러면 125조 조문에는 타인이라고 나오지만 해석을 하면 뭐로 해석하고? 표현대로 해석하고. 특히 주의하실 거. 우리가 이때까지 제3자는 요 사람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로 배웠죠. 근데 표현대리에서는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표현대리에서는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을 제3자라 그래요. 따지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을 어쩐다고? 제3자를 한다. 그 다음에 요 상대방은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찌 된다?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만 되겠죠. 혹시 요건 이해가 돼? 믿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매매 대리권 없다고 알았고,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호되려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 없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대리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법정 대리에도 125조가 적용될까? 이 문제예요. 자, 법정 대리라는 게 뭐야?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이 이루어지죠. 근데 본인이 제3자 보고 저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라고 표시했잖아. 그러면 갑이 병 보고 말하자면 내가 을에게 법정 대리권 줘놨어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법정 대리권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될까 안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요 두 사람 사이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아무 관계 없잖아. 대리권 준 일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법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도 봅니다. 125조 대리권 제목을 꼼꼼히 보라 그랬어. 뭐라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야. 뭡니까? 조문을 바로 보면 헷갈리니까 밑에 해설부터 볼게요. 의 봐봐. 의. 본인이 줄 걸래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 수여처럼 표시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묵건 대리인에게 대리권인 것으로 믿게 하는 경우에 성립. 여기까지. 다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준 적 없어.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도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묵건 대리인에게 대리권인 것을 믿게 했죠. 그렇게 성립하는 표현들이야. 예를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준 적이 없음에도 을이 갑의 대리라고 칭하면서 갑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갑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을이 갑의 대리라고 칭하는 것을 묵인했죠. 그렇다면 대리권 수표시가 성립할 수 뭐라고? 있다.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어딜 보시냐면요. 동그라미 니은 표시 방법에서 중간에 판례 한번 봐볼래요? 오른쪽 페이지 중간 판례 찾았어? 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자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꼭 대리란 말을 사용 안 해도 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난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뭐 해도 되고 승낙하거나 뭐 해도 묵인했더라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뭐라고? 있다. 그러면 잠깐 찾아보실래요?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표시할 때 을이 내 대리인이에요. 을에게 대리권 줬어요. 꼭 이런 말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을이 내 재산 관리인이에요. 을이 내 빌딩 관리인이에요. 을이 내 토지 관리인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죠? 따라서 꼭 대리나 대리권이란 말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다시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라는 말을 우짠다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달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령 사용을 뭐 해도 되고 승낙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묵인했죠. 묵인한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는 볼 수 있다. 일단 넘겨요. 일단 넘기시고 상대방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찌해야 된다고? 선이요. 상대방 어찌해야 된다고? 선이 무과실이야. 따라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되니까 첫째로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다시 줄 것이고 상대방 제3자인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125조 적용이 없다.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다시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적용 없다는 본인이 책임 안 져요. 그걸 보시면 되고.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요. 적용 범위 첫째로 오른쪽에 3번의 첫째로 오른쪽에 125조는 줄 것이고 제 125조는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금 적용돼.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금 적용되죠. 왜? 법정 대리권 수요라는 표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정 대리권은 수요 주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어디만 적용된다? 임의 대리만 적용되지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고 조문으로 잠깐 돌아오실래요? 125조 124페이지 125조 124페이지 125조요. 뒷다리는 그 해설 달아나는데 내가 보면 더 헷갈리긴 했어. 제3자가 상대방이야.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표현되냐?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한 자는 갈로에 인이라고 돼 있죠. 인 찾았어? 뭐가 생략돼 있을까? 본자가 생략돼 있겠지. 뭐라고? 본인으로 바꿔주시고 인을 본인으로 바꾸어 인을 본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본자 집어했어? 그럼 다시 볼게. 잠깐 볼래요? 이거잖아. 본인이 자, 요 말을 하려는 거야. 본인이 제3자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대리권 줬다고 짠다? 표시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잖아. 다시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한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제3자를 벌 책임을 뭐라고? 있다. 다시요.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 수여했다는 표시한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의 범위에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으면 어쨌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책임을 지지 말라고 않는다. 이게 125조요. 그래서 제목을 꼼꼼히 새겨. 넘겨서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제목이 뭐라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그나마 잠깐 들어보실래요? 아까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 세 개 중에서도 더 가끔씩 나오면 몇 년에 한 번 나올 똥말똥인데 그나마 세 개 중에서는 요 126조가 제일 많이 나와. 그나마. 자,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라는 대리인에게 이게 담보 설정에서 대출 좀 받아오라고 대리줬어. 다시 뭐라고? 담보 설정에서 뭐라고? 대출 좀 받아오라고 대출 대리권 줬어. 그럼 요 사람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담보 대리권 있잖아. 또는 임대차라고 대리권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권한을 넘으려면 어째야 돼? 전혀 권한이 없으면 넘는 게 아니죠. 다시 권한을 넘는다는 말이 나오려면 어째야 돼? 전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은 권한을 넘는 게 아니잖아. 뭐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넘는다. 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권한을 넘었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었지 전혀 대리권이 없는 자는 권한을 넘을 기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표정 보니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 자, 전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은 권한을 넘는다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가 있어야 그걸 넘잖아. 1이라도 있어야 그걸 넘어서 2가 되는 거잖아. 제로가 되면 권한이 자체가 없으면 넘는 게 없다. 그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야. 자, 그럼 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담보 대리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사람이 제3자에게 가서 제3자에서 뭐 했을까? 매매 팔아먹었단 말이야. 자, 담보 설정이라는 기본 대리권 가진 자가 권한을 넘어서 뭘 했다고? 매매했잖아. 권한을 넘어서 매매했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제3자가 상대방이 요 사람에게 매매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지만 126조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 있지만 해설은 똑같이 해석은. 요 사람이 뭐라고? 선의 무과실이야. 다시. 담보 설정 대리권 가진 자가 상대방에 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에게 매매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왜? 상대방 보고 우선이라니까. 요걸 말한다? 권한을 넘었다고 뭐라고? 126조. 무슨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다시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기본대로 있어야 돼. 그걸 넘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을 있다면 본인이 책임다. 이걸 말하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그렇다면 갑이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달라고 대리권 줬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달라고 대리권 줬죠. 요 등기 신청 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이니까 사법상 대리권이니까. 예?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가 사법이고,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건 전부 공법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한다. 공법이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잖아.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잖아. 무슨 행위라고? 공법행위. 그러면 등기 신청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이다. 요건 이해가 돼? 공법상 대리권이야. 그런데 요걸 들고 가더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는 거의 완벽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요? 등기 필증, 뭡니까? 그 다음에 인감증명 다 들고 가잖아. 다 들고 가서는 대신 물건으로, 즉 토지로, 본인 토지로 본인의 빚을 갚는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대물변제행위는 공법행위일까? 사법행위가? 빚을 갚는 것, 대신 토지로, 물건으로 빚을 갚는 행위. 이건 무슨 행위라고? 사법행위잖아. 지금 결론. 공법상 대리권을 가지고 전혀 별개의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잖아. 그래도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니까 열심히 설명하겠지. 안 되는 걸 말라고 헷갈리게 내가 설명할까? 자, 그러니까 뭘 지금 설명하려는 그래?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는 전혀 달라도 돼. 그러니까 전혀 공법상 대리권 가지고 뭐라고? 사법행위를 했다가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상대방이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부부 사이는 뭐가 있어? 일상가사 대리권.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과하고 등기필증을 들고 가서 남편 허락 없이 남편 허락 없이 상대방에게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고 돈 빌려왔죠. 그러면 아내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뭐 있어?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그걸 넘어서 담보했죠. 그래도 원칙적으로 남편이 책임져 앉아? 저죠. 왜요? 전혀 별개로 된다니까. 일상가사 대리인하고 담보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담보를 했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믿었잖아. 상대방이 믿고 그랬으면 본인이 책임을 뭐라고? 진다. 이게 권한 넘는 행위죠. 자, 아까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었는데 법정 대리도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피후견인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관리권만 있는 후견인이 매각을 하면 권한을 넘잖아. 그러면 법정 대리도 권한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 제목이 뭐라고?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었는데 거기에 해설부터 봐봐. 해설의. 예를 들어 갑이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뭐하러? 담보로 금전 차용 부탁이 있는데 의리를 뭐 해봤다고? 매각해봤죠. 그런 것이 줄 것일래요? 기본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인이 한 경우에 성립해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걸 넘어야 돼. 그래서 2번에 1번 기억 보실래요? 2번에 1번 기억. 기본적인 어떤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해서 대리 권한을 넘었다.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기본적인 대리권이 뭐라고? 있어야 돼.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지금 보기는 좀 그러니까 넘기면 요걸로 볼게요. 넘겨봐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만 줄 거. 기본 대리권의 행위와 표현 대리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같은 종류나 유사할 필요 없어요. 다시 기본 대리권의 행위와 표현들은 동종 유사할 필요 없죠. 자, 예를 봐봐. 줄 거.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를 기본 대리권에서 대물변제나 매각 같은 사법행위를 했죠. 그래도 120조 표현대로 성립한다. 다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를 기본 대리권에서 대물변제나 매각 같은 사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126조 표현대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3번에 보면 대리인에게 월권 행위,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었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기억에 정당한 이유 체크하시고, 옆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의미한다, 말이야. 121조 조문에는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면 뭐라 해석한다? 똑같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해석한다, 그 말이야. 저 밑에 양갈로서 한번 내려갑니다. 양갈로서 한번 적용범위 줄 것이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고요. 어디에도 적용된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도 적용이 뭐라고? 된다. 이걸 뭐라고? 권한을 넘었다 그래. 뭐 시간이 그렇지만 이거 마저 끝내봅시다. 조금 난간없기는 뭐하니까. 자, 129조는 제목이 뭐야? 대리권 소멸인데. 그럼 들어볼래요? 제목을 자꾸 주의하셔야 돼. 대리권이 소멸된 후라는 말이 뭐야? 전혀 대리권 없는 자는 적용돼 안 돼? 전혀 대리권 없는 자는 소멸할 일이 없으니까 적용 안 되지. 그럼 옛날에 대리권 갖고 있던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대리권 소멸 후. 자, 갑이요. 본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이 건물주, 이 전체 건물주라고 예를 들게 이 건물주가 이 사람에게 임대차 대리권을 줘서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어. 이런 건 가끔씩 있죠. 건물주는 자기가 뭐요? 통장만 확인하고 관리인을 둬서 건물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의 건물을 수년 동안 임대하고 있었어. 여러 해 동안 임대 대리권 주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본인이 대리인 부르더만 뭐라 했을까? 고마해라. 마해 묻다 이가. 이 썰렁하노. 숙건행위를 뭐 했다고? 철회. 뭐라고? 숙건행위 철회. 그러면 3월 15일부로 숙건행위 철회했다 볼게. 그러면 이 사람은 3월 15일부로 대리권 소멸된 건 아시겠어? 대리권 고마해라 했으니까 대리권 소멸했잖아. 대리권 소멸했는데 이걸 제3자야. 제3자인 상대방에게 뭐요? 가서 여전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예를 들면 3월 20일 날. 자, 그러면 3월 15일부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여정이 대리행위를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여전히 임대차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죠.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이게 뭐라고? 대리권 소멸 후야.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대리행위 했다 그 말이죠. 그래도 상대방 보려서 본인이 책임져야 돼. 자, 그러면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는데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법정대리 한번 볼래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법정대리권 있죠? 근데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 없어지는 거 아세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 없어져. 그런데도 계속 대리행위 했잖아. 했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로 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봐. 저 125조만 적용 안 되잖아. 왜 125조는 법정대리가 적용 안 돼? 대리권 수여니까 법정대리권은 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적용 안 되고 나머지는 법정대리가 적용 뭐라고? 된다. 그러면 129조 보실래요? 제목이 뭐라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인데 의의를 보실래요? 저 밑에 의의. 예를 들어 미성년의 자가 성년자가 됨으로써 부모의 친권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의 법률행위 대리행위와 같이 자, 줄 것일래요?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줄 거 봐.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들이야. 오른쪽에 성립요건요. 1번에 줄 거 보실래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했다고 소멸이 돼. 다시 기본 대리권이 존재했다고 짠다? 소멸이 되고. 2번은 지금 볼 거 아니에요. 3번에 상대방 줄 것이고 상대방은 선의무가 실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무가 실어야 되고 적용범위 줄 것이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정돼. 임의대리, 법 모두 되죠? 자, 하나만 더 할 테니까 잠깐 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봐봐. 요 판례는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니까 알아둬야 될 판례야. 알아둬야 될 판례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을이라는 임의대리인에게 제 매매해달라고 대리권 줬어. 다시 갑이 을에게 매매해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요 사람이 숙건행위를 철회했어. 언제? 아까처럼 3월 15일 날. 그럼 이 사람은 3월 15일부로 대리권 소멸했죠. 요건 이게 됐어? 다시 3월 15일부로 대리권을 소멸했어. 근데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이 사람이 복대리를 선임하네. 뭐라고? 복대리를 선임해. 언제? 3월 선임. 예를 들면 3월 17일 날 선임했다 볼게.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사이에서 이게 갑의 부동산을 뭐 한다? 매매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요, 이 사람에게 갑의 토지를 매매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129조가 적용되어서 본인이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직접 법률이 한 게 아니고 대리권이 소멸돼서 복대리인 선임에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해결을 했더라도 129조가 적용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열심히 설명 안 하지. 되니까 요것도 좀 알아달라고, 그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고 직접 행위한 게 아니고 뭐라고? 복대리인 선임했더라도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는 이거야. 상대방이 믿었잖아. 상대방이 믿었죠? 그럼 누가 책임지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자, 마지막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누구를 선임했다?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 하급은 상대방과 대리인이 하던 거예요. 제목도 줄 거. 대리권 소멸은 누구?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 하여금 대리인이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죄를 알지 못해서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죠. 없다면 표현대리가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이 복대리인 선임했더라도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자, 이 정도로 표현대리를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들 쉬시고 돌아오시면요. 두 문제만 좀 풀어주세요. 3번, 4번 두 문제 푸시고 쉬시든지 쉬고 와서 푸시든지 3번, 4번 푸시고요. 조금 쉬었다 이거 할게요.